다음은 어느 나라의 의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이래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읽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유권자는 일단 2표를 행사한대요. 그래서 총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먼저 제1표라는 건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 100개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행사한대요. 100명은 이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선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2표인데요. 이 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행사한대요. 여기까지는 비례대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제2표는 다음 단계를 거쳐서 각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한대요. 뭔가 복잡한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제1단계를 보면 200석의 의석을 제2표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해준대요. 일단 200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 국회의원이 200명이 있는데 이 200명에서 정당별 득표율, 만약에 어느 정당이 한 30%를 했으면 이 정당에는 60명의 총 의원을 배분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2단계, 갑을병 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정당이 각 주에서 얻은 이 표의 수를 그 정당의 전국 총 득표수로 나눈대요. 총 100분의 30을 했는데 이 전국을 다시 또 3개로 나눠서 그러면은 이 주에서 몇 퍼센트를 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 주에서는 내가 총 100분의 한 15% 정도 했다 라고 치면은 그 값을 1단계에서 얻은 정당별 배분 의석수에 곱해 주별 배정 의석수를 결정한대요. 내가 총 60석을 받기로 했죠, 이 정당이. 근데 이 60석을 다시 이 3개의 주에서 그 한 주에서는 얼마 가져갈 거야? 를 또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15%라고 하면은 이 1번 주에서는 총 그럼 9석 가져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각 정당의 주별 배정 의석수에서 당선이 결정된 지역구 의석수를 뺀대요. 그런데 나 여기서 지역구 의원 5명 배출했어. 그러면 이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몇 명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 이 주에서 비례대표 4명 가져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계산 결과 남은 의석수만큼 주별로 작성된 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한대요. 그런데 이 별표가 또 중요한 거죠. 만약에 3단계에서 빼고 남은 의석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를 초과 의석이라고 부르고 그냥 인정해준대요. 그래서 결국 의원수가 200명을 넘을 수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계산 결과 9석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총 지역구에서 12명이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비례대표가 마이너스 3석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는 비례대표는 못 가져가요. 대신에 이 12명 당선된 거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초과 의석이라고 부른대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다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다면 1번, 사표는 제2표보다 1표에서 높게 발생한다. 그렇죠. 제1표는 단순 다수대표제였어요. 소선거구제였죠. 여기서는 1등을 해야 당선되고 1등이 아닌 나머지 표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사표라고 하죠. 그래서 사표는 비례대표제에서보다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항상 높게 발생한다. 이게 바로 특징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지역구의 선출 방식은 소수대표제이다. 소수대표제란 용어는 이제 안 쓰죠. 중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지금 선거구가 아까 100개의 선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100명을 뽑는데요. 100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을 뽑으면 이거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예요. 다음 3번.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에서 작성된 단일 명부에 따라 배분된다. 각 주별로 작성한다고 했죠. 전국적으로 명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각각 만든다고 했어요. 4번.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이건 지금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이게 2013년 문제라서 그런데 기존이라고 하면 정답 기존이라고 보고 일단은 푸실게요. 기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하지 않고 그냥 전국에서 정당 득표 몇 했어? 30% 했어. 그러면 47명 중에 30% 해서 비례대표 의석 그냥 배분해줬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은 거대 정당에 이게 살짝 불리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제도예요. 거대 정당이 일단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거를 지금 비례대표 가져갈 거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대로 써 있어요. 5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보다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이 낮다. 이것도 기존으로 만약에 바꾸면은 틀린 말이에요. 비례성이 높다고 해야 돼요. 왜? 이 제도는 이제 전체적인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이라고 하면 사실은 19년 12월 27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사하게 하는 걸로 법을 개정했어요.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47명 중에서 17명은 기존대로 해요. 기존대로 정당이 몇 퍼센트 했으면 몇 퍼센트 줘. 이렇게 하는데 이제 30명에 대해서는 이것과 유사한 방식을 쓰기로 법을 개정했어요. 정당이 지역구에서 먹었으면, 자리를 받았으면 그만큼 비례대표에서 이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부분은 이제 좀 지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9번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